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이에요. 하소담이 여러분을 만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2계절을 훌쩍 뛰어넘었네요. 더 자주 구독자분들 만나고 싶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가을을 타는 거죠 뭐. 네. 자, 오늘 소설 바로 소개할게요. 임수진 작가님의 소설 3번째 시간입니다. 틈 준비했습니다. 고부간의 애증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뇌출혈, 치매 증세를 보이는 시어머니와 무책임한 남편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잔잔해요. 그냥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틈, 임수진. 노인이 숟가락을 놓았다. 물 한 모금을 물고 우물거렸다. 뺨이 보고배처럼 볼록하다. 입안을 헹군 물을 꿀꺽 삼킨 노인은 혀로 이새를 훑으며 약봉지를 뜯었다. 의식을 거행하듯 진지하고 엄중하다. 관절염 약과 혈압약은 그렇다 쳐도 감기약은 비타민쯤으로 여긴다. 저렇게 많은 약을 먹고도 속이 멀쩡한 걸 보면 신기하다. 한편으론 삶에 대한 질긴 애착 같아서 징그럽다. 운동이 중요해요. 햇볕 쬐며 좀 걸으세요. 100번 말해도 실천을 하지 않는다. 약은 한 알이라도 줄이는 게 좋다고요. 무릎하기 아파 걷기 힘들다. 겨우 한다는 말이 변명이다. 힘들고 귀찮아도 움직여야 한다고. 이유를 조목조목 말할라 치면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거나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다. 할머니는 거위 같아. 아이는 노인이 걸어가면 뒤에서 걸음걸이를 흉내냈다. 허리가 아파 그러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것도 같았다. 노인은 아파트의 요일 장터가 열리는 날을 특히 좋아했다. 그날은 아침부터 잘 키운 화초처럼 생기가 있었다. 노인이 사다 나른 화초가 베란다를 가득 채웠다. 죽은 게 더 많았다. 그런데도 자꾸 사다 날랐다. 약을 입에 털어넣은 노인이 식탁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고 일어설 때마다 앓는 소리를 냈다. 욕실로 들어가는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섰던 민주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노인은 이런저런 약을 먹으면서도 식성이 좋아서 밥그릇을 싹싹 비웠다. 음식을 씹을 때 쩝쩝 소리를 내는 건 이새를 훑는 습관과 마찬가지로 고쳐지지 않았다. 민주는 노인 밥상에 놓았던 김치며 어묵볶음, 시금치 무침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남편과 아이는 아침에 식빵이나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지만 노인은 국이 있어야 숟가락을 들었다. 식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약봉지가 거치적거렸다. 소화제와 파스도 정리함에 가득했다. 콧물만 흘러도 노인은 약부터 찾았다. 할머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아이가 난데없는 말을 내뱉었다. 쉿, 그런 말 하면 못 써. 황급히 입을 틀어막긴 했어도 마음으로는 거름망 없는 아이의 표현에 맞장구 치고 싶었다. 드라마에 빠지면 지진이 나도 모를 만큼 집중도가 높지만 약 먹는 시간을 놓친 적은 없다. 식후 바로 먹는 것과 30분 후에 복용하는 약을 철저히 구분했다. 약이 교주 같았다. 변기에 앉았다가도 베란다에서 죽은 화초에 물을 뿌리다가도 어김없이 달려와
약봉지를 뜯었다. 그럴 때면 노인이 천년만년 살 것 같았다. 그렇게 철저히 몸을 챙기면서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 내가 얼른 죽어야 네 등이 가벼워지는데 목숨이 셋인 줄이라 걱정이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민주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 엄만 정말 이해가 안 돼. 다소 이중적인 모습에 그녀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해해. 노인이잖아. 그의 말은 한결같았다. 종일 집에 같이 있어봐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민주는 서운했다. 그냥 그러려니 해. 그는 그녀가 불만을 터뜨릴 때마다 그러려니 하라고 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남편은 몰랐다. 설거지를 마친 민주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 등받이에 걸쳤다. 잠시 후 노인이 깔끔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다. 가디건을 입고 머리엔 동백기름을 발랐다. 너무 많이 발라서 머리카락이 두피에 착 달라붙었다. 노인은 허옇게 센 머리를 전날 까맣게 염색했다. 민주가 마트에 다녀오는 동안 욕실 세면대까지 온통 염색약을 처발라 놓았다. 미용실에 가서 하면 좋을 걸 그깟 머리 염색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이 궁상을 떠나 싶어 청소하는 내내 짜증이 났다. 그나저나 장이 서는 날이라도 이렇게 일찍 외출을 서두른 적이 없는데 웬일일까? 가만 보니 쪼글쪼글한 뺨이 한껏 상기되었다. 아침 드라마를 보기 위해 거머쥐었던 리모컨도 거실 탁자에 그대로 놓여 있다. 종일 비비적대며 앉았던 소파도 비었다. 노인은 신발장에서 아끼는 갈색 구두를 꺼내 신었다. 민주는 낙타등 같은 노인의 등에 대고 화분은 그만 사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미용실 가는 돈은 아끼면서 유일장에 갈 적마다 화초는 꼭 사들고 갔다. 특별히 좋아하는 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다 나른 화초를 애지중지 가꾸지도 않았다. 그냥 사다 날랐다. 사다 놓곤 그 앞에 앉아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로 희죽이 웃었다. 아침잠도 자지 않고 중독이다 싶을 만큼 심취해서 보는 드라마도 마다하고 서두르는 모습이 아무래도 수상쩍다. 민주는 어디 가느냐고 물어도 못 들은 척, 하부는 그만 사라는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 노인을 바라보고 섰다가 센서등이 꺼지면 팔을 휘둘러 불을 켰다. 어디 가시냐고요? 재차 물으며 승강기 앞까지 따라 나갔다. 노인은 여전히 못 들은 척했다.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 보이는 행동이었다. 대답해야 보내드려요. 노인 목에 연락처를 적은 명찰을 걸어주며 승강기 내림 버튼을 누르고 서서 말했다. 저기 잠깐. 마지못해 응얼거렸다. 평상시에도 노인이 고분고분 목적지를 말해준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항상 저기 잠깐이라고만 했다. 때때로 민주가 설거지하고 있거나 욕조를 청소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사라질 때도 있었지만 해가 지면 들어왔다. 화분은 사면 안 돼요? 못을 박듯 한 번 더 다짐을 받은 뒤 버튼에서 손을 뗐다. 문이 닫히고 노인이 사라졌다. 행동 반경이 넓지 않아서 걱정은 되지 않았다. 아파트를 벗어나 가는 곳이 있다면 201호 노파와 산책로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을 참견하거나 햇볕을 쬐며 꼬박꼬박 조는 게 전부였다. 노인이 나간 뒤 민주는 창문을 모두 열었다.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30분쯤 환기를 시키고 나니 막혔던 공기가 순환되는 기분이 들었다. 민주는 베란다에 양팔을 벌리고 서서 복식 호흡을 했다. 고인물이 순환되듯 상쾌하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주방에 들어갔다. 노인이 사용한 밥 공기와 수저, 국그릇과 반찬 그릇은 별도로 씻어 보관했다. 이쪽 식기와 컵은 할머니 전용이니까 사용하지 마. 왜 그래야 해? 아이가 물었다. 어른이 사용하는 거니까. 대답을 하고 보니 뭔가 궁색했다. 다행히 아이는 그럼 엄마도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릇을 따로 사용해야 해? 라고 묻지 않았다. 아이를 학교 보낸 뒤 컴퓨터 앞에 앉았다. 개미 없애는 법을 쓴 뒤 엔터를 쳤다. 각종 약품과 경험담들이 모니터 가득 쏟아졌다. 방역 전문 업체가 정말 많다. 먹이캡과 가리비를 구매할 시 첫 구매 대상에 한해서 10% 쿠폰도 제공해 준다고 했다. 블로그와 카페에도 개미를 퇴치한 경험담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이번엔 커서를 검색란에 놓고 개미를 노인으로 바꿔쳤다. 노인 없애는 법은 없었다. 대신 노인 냄새 없애는 법이 모니터 가득 떴다. 노인은 신진대사 기능이 감소해서 피지 중 지방산이 완전히 연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네랄이라는 지방산이 쌓인다. 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은 오래된 자동차 엔진이 노후화되면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과 같다. 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검증된 것이건 아니건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노인을 노후화된 차량에 비유하여 노인 냄새를 불완전하게 연소한 검은 연기로 설명할 생각을 했을까? 그 냄새를 줄이려면 하루에 30분이라도 밖에 나가 햇볕 샤워를 하면 좋은데 노인은 목욕만큼이나 운동을 싫어했다. 양치도 잘 하지 않았다. 언제나 마지못해 이를 닦았다. 치약을 듬뿍 짜서 잇몸과 혓바닥까지 고루 닦으라고 해도 치약을 짤 때마다 손을 벌벌 떨었다. 아끼지 말고 꾹꾹 짜쓰라고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았다. 노인은 입속에 물을 물고는 우물우물 하다가 각 소리를 내며 뱉는 것으로 양치를 마무리하곤 했다. 노인이 움직일 때마다 검고 탁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불완전 연소 가스는 순식간에 지방 공기를 오염시켰다. 가스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까지 날아들었다. 추위를 많이 타는 노인 때문에 환기를 제때하지 못해 공기는 더 탁했다. 9월이지만 한낮에는 반소매를 입어야 할 만큼 햇볕이 따가운데도 노인은 카디건에 목도리까지 하고 나갔다. 둘둘 감아야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민주는 노인이 입었던 옷은 따로 모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별도로 세탁기를 돌렸다. 햇볕이 좋은 날 뽀송하게 말려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먹다 남은 빵이나 떡을 비닐에 싸서 옷가지 사이에 끼워두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민주는 곰팡이 가루가 펄펄 날리는 옷을 방바닥에 펼쳐놓았다. 다시 음식을 숨기면 굶길 거예요? 으름장을 놓는데도 노인은 복주머니 같은 입만 오물거리며 딴청을 피웠다. 불완전 연소가스가 벽지로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초강력 방향제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종일 냄새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민주는 편두통에 시달렸다. 봐, 당신 몸에서도 어머니 냄새가 나잖아. 민주는 가끔 남편 가슴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는 오히려 그녀를 타박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퇴근해서 곧바로 골아떨어지는 남편이 민주의 마음을 이해할 리 만무했다. 그녀는 벽과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 노인은 밥을 먹고 나면 습관처럼 소파에 올라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텔레비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혀로 이새도 계속 훑었다. 제발 소리 좀 내지 마세요. 100번 말해도 말하는 입만 아플 뿐이었다.
혀를 움직여 이새에 낀 음식물을 빼낼 때도 있고 충치가 있는 어금니를 훑을 때도 있었다. 얼핏 들으면 두 소리는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으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새에 낀 음식물을 빼낼 때는 소리는 약하지만 긴 소리가 나고 구멍난 어금니에 혀를 집어넣었다 뺄 때는 짧지만 강한 소리가 났다. 무심코 하는 그 행동이 상대방을 얼마나 거슬리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치료를 하지 않는 건 병원 얘기만 꺼내면 노인이 기겁하는 까닭이다. 자신의 냄새가 집안을 점령한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장롱에 음식을 숨기고 아무 데서나 속옷을 들쳐 몸을 긁었다. 소파에 앉아 발 뒤꿈치 굳은 살을 뜯는 건 예사였다. 뜯어서 거실 바닥에 소복이 쌓아두었다. 민주는 수시로 걸레질을 해야 했다. 어머님 방에도 텔레비전 놔드렸잖아요. 민주는 걸레질 하다 말고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무 곳에서나 양말 좀 벗지 마세요. 어느 개가 짖나 하는 표정이다. 숫제 그림자 취급이다. 누가 누구를 그림자로 여기는지 어이가 없어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저런 천벌을 받으련 하늘이 안 무서운가? 갑작스러운 노인의 욕설에 바닥을 닦던 민주가 고개를 들면 노인은 텔레비전과 한 몸이 되어 있었다. 화면의 여자 주인공인 듯 싶은 여자가 울고 있었다. 노인이 혀를 끌끌 찼다. 착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이 나타나면 전후 사정이 어떻든 무조건 주인공 편을 들었다. 주인공을 못살게 구는 사람은 몽땅 죽일 놈이었다. 민주는 걸레를 들고 일어섰다. 노인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다. 악당한테 욕을 한 건지 자신한테 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민주는 노인 냄새를 거실 바닥에 떨어뜨리기라도 할까봐 걸레를 야무지게 모아지고 베란다로 나가 쓰레기통에 탁탁 턴 뒤 깨끗이 빨아 햇볕에 잘 드는 곳에 널었다. 노인이 집으로 들어온 건 1년 전이다. 혼자 살던 노인이 가벼운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회복되었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해졌다. 의사는 이번에는 운이 좋아 잘 넘어갔지만 같은 증상이 재발할 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치매 증세에도 살짝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하란 말도 덧붙였다. 안 되겠소. 집으로 모셔야겠소. 남편은 상의 한마디 없이 합가를 서둘렀다. 나한테도 시간을 줘. 무슨 시간? 당신도 뉴스 봤잖아. 독거노인이 죽은 지 몇 달 지나 발견된 거. 어머니는 독거노인이 아니잖아. 전화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는데 뭘. 남편은 밤새 안녕이란 되지도 않은 말을 들먹였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큰일을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해버린 남편이 미웠다. 당신이 이해해줘. 부모잖아. 협조를 구하는 남편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다. 종일 얼굴 맞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나야. 내가 더 잘할게. 그는 노력하겠다는 말로 그녀를 다독였다. 민주가 노인을 불편해한다는 것처럼 노인도 민주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넌 아침에 출근하는 애한테 빵 쪼가리가 뭐냐? 요즘 아침에 밥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상혁이는 어려서부터 밥만 먹었다. 노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나무랐다. 덧붙여 민주 얼굴에 고집이 덕지덕지 붙었다며 혀를 찼다. 그 말을 남편에게 하며 관상학적으로 어머님 얼굴이 더 옹고집이라고 투덜댔다.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복잡해? 남편은 가만둬도 피곤해 죽겠다는 듯 머리를 긁었다. 자기 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완충 역할은 해줄 줄 알았는데 민주는 실망감에 어지럼증을 느꼈다. 갈등은 집안 대소사를 치르면서 심화됐다. 명절이 다가오자 노인은 10명이 먹고도 남을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다. 그걸 누가 다 먹어요? 네 눈에 많아 보이냐? 상혁이는 뭐든 잘 먹는다. 뒀다가 매기 차려줘라. 극구 반대하자 노인은 손수 손수레를 끌고 가서 장을 봐왔다. 종일 음식을 장만해 당장 먹는 것보다 냉동실에 들어가는 게 더 많을 것이고 결국엔 돌덩이처럼 굳어 쓰레기통에 버릴 게 뻔했다. 많으면 옆집에 주면 된다. 그게 정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 남이 주는 음식 안 먹어요.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살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이런 것일까? 이럴 때 남편은 누구 편도 들지 않았다. 누구 편도 들지 않는 게 어느 쪽 편을 드는 것보다 더 속상했다. 오후가 되어도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날 같으면 집과 장을 서너 번은 들락거렸을 시간인데 오늘은 냄새를 실어 나르지 않았다. 재밌는 구경거리라도 있나 싶어 베란다 문을 열고 아래를 굽어보았다. 아파트 진입로를 끼고 도로 이쪽에서 동쪽 출입구까지 상인들이 쳐놓은 천막이 길게 줄을 이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노인은 아파트를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합가한 뒤 딱 한 번 오늘처럼 외출했다가 밤늦게 남편과 함께 돌아온 적은 있었다. 종일 걱정했던 민주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루쯤 당신 편하게 쉬라고 그랬지. 남편의 말에 민주는 배려는 좋지만 방법이 틀렸다고 말했다. 80평생을 시골에서 산 노인은 한동안 도시 생활을 힘들어했다. 민주는 노인이 화초를 사들고 오는 게 향수병 때문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마음 치유에는 푸른 잎사귀만 한 것도 없다 싶어서 지켜보는 사이 베란다는 화초 전시장이 되었다. 노인은 그곳이 자신의 영역인 양 누구도 손대지 못하겠다. 죽은 화초가 쌓여가도 거름과 흙이 바닥에 쏟아지고 비좁은 공간에 화초들이 엉켜 있어도 관여하지 않은 건 텃밭처럼 돌볼 곳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민주는 늦은 점심을 먹었다. 시계를 보니 아이가 영어 학원에 들렀다가 피아노를 치고 오려면 2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과일과 야채, 잡다한 먹거리가 아파트 장터 천막 사이사이로 보였다. 몸을 숙여 화초 파는 곳을 바라보았지만 노인과 흡사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섰던 민주는 거실로 들어와 늦은 점심을 먹었다. 아이가 영어학원에 들렀다가 피아노를 치고 오려면 2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민주는 그녀의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개미 퇴치법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첫째, 종이컵에 꿀이나 설탕물을 5분의 1 정도 채운다. 둘째, 빠진 개미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종이컵 안쪽에 버터를 얇게 발라둔다. 셋째, 개미가 어느 정도 모이면 3컵으로 교체한다. 글쓴이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개미를 일망타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인쇄한 종이를 들고 주방으로 갔다. 주방 수납장을 뒤져 종이컵을 찾아냈다. 종이컵 속에 꿀을 5분의 1을 채웠다. 그런 다음 종이컵 안쪽 표면에 버터를 3mm 발라 개미가 나옴직한 곳에 두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일망타진해 줄 테니. 혼자 말하는 민주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흘렀다. 어느 날부터인가 개미가 들끓기 시작했다.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참치캔을 딴 뒤 싱크대 위에 잠깐 두었는데 개미가 새까맣게 달라붙었다.
개미는 아이가 먹다 남긴 케이크 속에서도 발견되었다. 놀란 민주는 참치와 케이크를 개수대에 버리고 온수를 틀었다. 개미가 케이크와 함께 화수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후 민주는 달콤한 음식에 과민 반응을 보였다. 여기 위에서만 먹어. 아이가 간식을 먹을 때는 바닥에 신문을 펴서 주거나 커다란 원형 쟁반에 담아주었다. 부스러기 떨어뜨리면 안 돼? 개미가 너 자꾸 무니까. 아이는 팔과 다리가 자주 울긋불긋해졌고 심하게 긁었다. 연고를 발라줄 때면 마음이 아팠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자 부스러기가 있을까봐 손에서 걸레를 놓지 않았다. 열심히 닦아도 개미는 노인 냄새처럼 고요히 소리도 없이 영역을 넓혀 나갔다. 정기적인 소독도 일시적이었다. 민주는 개미가 어느 틈에서 나오는지 면밀히 살폈다. 지은 지 20년이 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금껏 없던 일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다. 고민 끝에 개미들이 싫어한다는 계피가루를 의심되는 곳마다 뿌려두었다. 한동안 개미 출몰이 뜸하다 싶어서 계피가루 뿌리는 일을 그만두면 어찌 알고는 금세 다시 나타났다. 개미는 식구들이 밥 먹을 때 식탁 위를 기어다니기도 했다. 어느 주말 민주는 남편이 먹다 남긴 식빵에 까맣게 달라붙은 개미를 향해 라이터 불을 들이대는 걸 보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녀가 얼굴을 찡그렸다. 어떻게 죽든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화형은 너무 잔인하잖아. 터지거나 익사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 민주는 잠시 머뭇대다가 입을 열었다. 생각해 봤는데 개미가 어머님 오시고부터 생긴 것 같지 않아? 어머니가 여왕개미라도 된다는 거야? 남편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잠시 민주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심드렁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에 주렁주렁 걸린 피곤을 보자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들이 도로 넘어갔다. 명확한 경로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원인은 있을 것 같았다. 민주는 베란다 벽면에 생긴 미세한 실금을 바라보다가 노인이 여기저기서 가져온 화분 받침대와 유일장이 설 때마다 사다 나른 화분이 원인일지 모른다는 상상을 했다. 죽은 하초와 산 화초가 섞여 빽빽한 베란다를 청소하고 싶은데 노인이 종일 집에 있으니 도무지 틈이 없었다. 노인은 화초나 꽃을 사올 때 꽃 이름을 적은 편말을 화분에 꽂아왔다. 사와서 며칠 동안은 물을 잘 주었다. 물을 줄 때마다 꽃 이름을 손녀 부르듯 사랑스럽게 불렀다. 인삼아, 물 먹자. 스키더스야, 목마르제. 이름이 어렵기 때문일까 노인은 화초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못했다. 인삼 벤자민은 인삼이 되었고 스킨답더스는 스키더스가 되었다. 그런 노인이 때로는 천진하고 맑은 아이와 같아서 민주는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노인이 이름을 불러주는데도 화초들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대부분 뿌리가 썩거나 말라서 죽었다. 물을 많이 줘야 하는 것과 자주 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노인 머릿속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일관성도 규칙도 없었다. 그녀의 막무가내식 화초 기르기는 식물의 폭행이나 다름없었다. 노인은 자신이 화초의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식물의 습성에 무지했다. 음지에 길러야 할 식물과 햇볕에 내놓아야 할 식물을 구별하지 않았다. 모든 식물이 물과 햇볕을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다. 민주는 산세베리아, 꽃기린, 페퍼로미아를 집안으로 들여놓았다. 공기청정 효과가 있으니 노인 냄새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으리란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비우면
하부는 어김없이 베란다에 나가 있었다. 얘들은 음지에서 자라야 해요. 민주는 베란다 창틀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산세베리아와 페페로미아를 집 안으로 들이며 말했다. 볕에 내놓아라. 그래야 큰다. 노인이 소파에 옹성거리고 앉아 말했다. 직사광선을 쬐면 타서 죽는 애들도 있어요. 내 평생 그런 꽃은 본 적이 없다. 노인의 아집은 불멸이었다. 이새를 훑는 행동도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이번엔 기필코 노인의 구멍난 어금니를 치료할 작정이었다. 싫다고 버텨도 꼭 의사 앞에 데려다 놓을 참이었다. 여러 개의 꿀컵을 새로 만든 민주는 집안 곳곳 수상쩍다 싶은 곳마다 놓았다. 달콤한 냄새가 집안 곳곳에 퍼졌다. 이번엔 욕실로 들어갔다. 변기를 또 닦아야 할 것 같다. 알아듣게 말했는데도 노인은 변기물을 잘 내리지 않았다. 물을 안 내리면 냄새가 난다고요. 몇 번 얘기해야 해요? 3번은 보고 내려도 된다. 반복해서 강한 어조로 지적하면 아비 말을 긁으며 잊어버렸다고 했다. 눈을 피하는 걸 보니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속셈이다. 나는 물 내릴 때마다 우리 아들이 번 돈이 떠내려가는 것 같다. 함께 산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노인은 그렇게 말했다. 그깟 물값이 얼마 된다고요? 받아서 쓰기만 하는 사람은 모른다. 전기세, 물세 다 우리 상혁이가 뼈 빠지게 번 돈이다. 노인은 세상에서 자기 아들만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줄 아는 모양이다. 시어머니에게 하풀이하듯 민주는 변기 밸브를 눌렀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물이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노인의 흔적이 사라진 듯 시원했다. 노인은 변기를 밤새 오줌을 모았다가 버리는 요강찜으로 생각했다. 민주는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다. 지난 일요일 남편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기 위해 다리미를 꺼냈던 민주는 하마터면 다리미를 발등에 떨어뜨릴 뻔했다. 스팀 다리미 물통에 개미가 소복이 빠져 있었다. 이런 정신머리 없는 것들, 집단 자살이라니. 익사한 개미가 까맣게 출렁였다. 그녀는 스팀 다리미를 들고 가 화장실 수채구멍에다 쏟았다. 물을 쏟으면서 민주는 노인을 한동안 씻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노인의 쪼글쪼글한 피부 속에 냄새가 소복이 고여 있을 것 같았다. 씻기 싫어하는 노인은 목욕 바구니만 챙기면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버린다. 매번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때마다 민주는 죽으라고 말 안 듣는 늙은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난감했다. 목욕탕에 가서도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앉은뱅이 의자에 앉힌 뒤 등과 팔을 밀 때는 괜찮은데 다리 사이를 씻길 때는 진땀을 뺐다. 거긴 내가 다 닦을 수 있다. 정강이를 붙이며 노인이 말했다. 그냥 편하게 있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 고집을 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인의 무릎은 정없이 열렸다. 그럴 때 민주는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딸아이를 재우고 나니 6시가 지났다. 베란다로 나갔다. 상인들이 철수한 도로변은 고요했다. 그들이 한낮의 분잡함마저 수거해간 모양이다. 평상시라면 소파 팔걸이에 머리를 얹고 누워 드라마를 볼 노인의 자리가 휑하다. 뉴스를 보고 싶어도 노인이 리모컨을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어 민주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았다. 노인은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다. 드라마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화장실 사용 후 레버를 누르거나 소등하는 것은 깜빡거려도 드라마는 놓치지 않았다. 남편은 오늘 좀 늦는다고 했다. 지방 출장을 갔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한밤중이다. 역으로 픽업하러 가겠다고 했더니 택시를 타는 게
더 빠르다며 극구 사양했다. 제약회사 마케팅팀 팀장인 남편은 약국과 병원을 찾아다니며 자사제품 홍보를 한다. 요즘처럼 신약이 출시되면 지방을 돌면서 그곳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신약 설명회도 하고 직접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도 있었다. 매일 퇴근이 늦은 그는 늘 지쳐 있었다. 남편이 밥을 먹는 동안 민주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그날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는 밥과 반찬을 꾹꾹 씹으며 건성으로 응 거렸다. 모아두었던 말들은 그날 풀려나가지 못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재고로 남아 마음 깊은 곳에 쌓였다. 방전된 남편 앞에서 혼자 떠들던 민주는 불 꺼진 주방에서 가끔 혼자 울었다. 금방이라도 화분을 껴안는 노인이 현관으로 들어올 것 같아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베란다로 나가 아파트 광장을 다시 살폈다. 오늘은 정말이지 화분을 사지 않은 모양이다. 화분을 샀으면 곧장 집으로 올라왔을 것이다. 화분을 껴안고 노인정에 갔을 리도 없다. 남편은 왜 전화가 안 되는 걸까? 회의 때 무음으로 돌려놓고는 잊은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민주는 꿀컵이 놓였던 자리를 술래하듯 돌았다. 유인 작전은 성공이었다. 컵마다 개미들이 소복하게 빠졌다. 베란다로 나가 모서리와 다닥다닥 붙어있는 화분 사이를 꼼꼼히 살폈다. 잎사귀가 크고 아름다운 알로카시아와 벤자민 잎사귀가 맞닿아 있고 크루시아 같은 키 낮은 식물은 큰 식물에 가려서 자라지도 못했다. 국화와 맨드라미, 실비어도 마찬가지였다. 향기 역시 어느 곳에서 나는지 분간이 안 되었다. 답답해. 숨을 못 쉬겠어. 꽃이 꽃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지난 1년 동안 노인과 그녀는 그렇게 살았다. 조금의 틈도 없이. 한 집에만 살면 저절로 이해하고 견뎌지면서 자연스레 가족으로 흡수가 되는 줄 알았다. 로즈마리아와 몬스테라의 특성도 모른 채 무조건 물만 많이 주는 게 관심인 줄 착각하는 노인처럼 민주 역시 그녀 방식으로 노인을 대했다.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가 잠들면 노인을 찾아 나설 요량으로 겉옷을 하나 입었다. 시어머니가 이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딱히 연락해 볼 곳은 없었다. 한번 시청한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는 일은 많았지만 길을 잃은 적은 여태 없었으니 큰 걱정은 없었다. 만약에 낯선 곳을 헤맨다면 목에 걸어준 명찰에 적힌 번호로 누군가 전화를 걸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노인의 방문을 열었다. 요가 깔린 아랫목이 따뜻했다. 서랍장을 열었다. 볼펜, 손수건, 샘플 로션, 각종 연고와 파스가 가득 들어있었다. 이불장을 열자 갇혔던 노인 냄새가 훅 쏟아졌다. 베개와 이불 사이로 손을 밀어 넣었다. 가끔 그곳에 빵이며 과자, 떡을 감춰놓곤 했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없다. 안심하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숨소리가 고르다. 학교 끝나고 학원을 두루 거쳐오느라 피곤한 모양이다. 민주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준 뒤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다. 노인이 늘 장악하고 있던 소파가 오랜만에 봉긋하다. 밖으로 나가 201호 초인종을 눌렀다. 노인과 단짝인 201호 노파는 깜짝 놀라면서 함께 걱정해 주었다. 그러더니 생각났다는 듯 아침에 아파트 입구에서 잠깐 만났는데 장 구경을 하자고 했더니 대꾸도 하지 않고 대로변으로 나가더라고 했다. 좋은 일이 있는지 싱글벙글 웃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파트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고 얼굴에 홍조까지 띈 채 집을 나서던 노인의 외출이 다시금 궁금해졌다. 언젠가 남편과 함께 종일 외출했다 들어온 날도 그랬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설마 또? 그녀는 애써 부정했다. 집에 들어온 민주는 꿀컵 앞으로 다가갔다. 더 많은 개미가 빠져 있었다. 밖으로 나오기 위해 기어오르는 놈들을 검지로 밀었다. 개미는 가느다란 다리를 버둥대며 컵 안쪽 바닥으로 떨어졌다. 꿀이 개미를 늪처럼 빨아들였다. 민주는 테이프를 가져와 컵 입구를 막은 뒤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 그런 다음 새 컵에 미끼인 꿀을 가득 채워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위치에 놓았다. 인터넷 글쓴이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개미집 식구들을 일개미의 감소로 굶주려 죽거나 쇠퇴하여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남편과 연락이 닿았다. 노인이 사라졌다고 하자 그는 가실 곳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곧 돌아올 거라고 했다. 그 말이 노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말로도 들렸다. 더 물어보려는데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거실과 화장실, 다용도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오랜만에 맛본 달콤한 자유의 효과일까? 괴롭히던 편두통이 사라진 듯 머리가 맑다. 노인의 방에서도 불완전 연소가스는 맡아지지 않았다. 민주는 베란다로 나가 죽은 화분을 골라내고 화초가 숨 쉴 수 있도록 화분간 거리를 유지한 뒤 분무기를 들고 화초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노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영역에 손을 댔다고 화를 낼 수 있지만 개미의 출몰이 의심되는 곳을 정리해야 아이가 물리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노인 역시 수긍할 것 같았다. 민주는 아파트 광장을 내려다보며 그녀 마음의 개미는 숨 쉴 틈 없이 빽빽한 관계에서 파생된 감정의 찌꺼기였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의 뒷표지에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내 소설 속 화자들은 인간 본질에 충실하고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려는 인물들이다. 그들에겐 힘의 논리로 당할 수 없는 선함이 있다. 라고요. 오늘은 이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임수진 작가의 소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